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연일 7천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 백신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7천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특히 사망자 수가 80명이 나오면서 이게 사태 시작 이래 최대치라고요. 예, 뭐 7천 명에서 23명 부족한 정도로 나왔고 사망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명입니다. 네. 얼마 전에 70명 나오면서 최고였는데 다시 기록이 또 바뀌었죠. 이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는 내놓고 국민들도 조심은 하지만 일단 이 환자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나면 다시 내려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3차 유행 때 봤듯이 그때는 불과 한 150명 정도에서 시작해서 한 1,000명이 넘어까지 가는데 한 40일 걸리고 내려오는 데는 3개월 이상 걸렸던 거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정점이 없습니다. 근데 언젠간 내려가겠죠. 근데 내려갈 때가 빨리 안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7,000명 넘어서 뭐 8,000, 9,000이 된다 손 치더라도 내려갔을 때 천천히 내려가면 5,000명 내려가기도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5,000명, 5,000명 내려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네.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사망자, 위중증자가 계속 늘 거기 때문에 참 큰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확진자 규모까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 상태요. 저희가 이제 인원만 좀 축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식당에 거의 안 가지만 저녁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쪼개기가 있고요. 심지어는 QR코드 체크 안 하는 식당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조치로는 뭐 당연히 미흡하고 그냥 두면 10,000명 쉽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5,000대에서 6,000대를 거치지 않고 7,000대가 돼서 저는 7,000번 한 번 정도나 찍고 다시 밑으로 내려갈 줄 알았더니 네. 7,000명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가속은 시작됐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8,000, 9,000, 10,000 이렇게 올라갈 길밖에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그래서 다음 주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긴 했거든요. 강력한 거리 두기가 도입이 될까요?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2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제일 큰 희망이 백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백신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델타는 백신에 대해서 좀 더 강하고 또 실제로 돌파 감염이 많이 생기면서 추가 접종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에 기댈 때는 더 이상 많지 않다. 물론 지금 추가 접종 막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고까지입니다. 예, 아주 대단한 기대는 못합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그동안 우리의 삶을 굉장히 눌러왔지만 우리가 잘해왔던 거리 두기를 다시 하는 수밖에 없죠. 서구의 많은 선진국들이 그들이 우리보다 어떤 지식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소위 말하는 락다운에 들어갔던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때는 저녁 6시 후에 거의 뭐 통행을 금지시킬 정도로 했었고 중국은 완전한 통제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도 규모가 적을 때는 가능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게. 지금 7,000명 선으로 나오면 거리 두기를 지금보다 강화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예,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희망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정부가 이 추가 접종 간격을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초반에는 이게 6개월이었다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줄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3개월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3개월로 줄이는 것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맞아도 될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한마디로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잘한 부분은 이제 4, 5개월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3개월째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제 한두 달 더 남았는데 벌써 3개월이 된 거죠. 네. 그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쭉 나왔던 여러 계층들, 특히 나이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계층들이 동시에 3개월째에 다 접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면역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유행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18살부터 20대, 30대들은 이 유행은 계속되고 그들이 유행을 많이 퍼뜨리긴 하지만
본인들한테는 그렇게 큰 나쁜 영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앓고 지나가는 정도이고 위중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사망도 많지 않고. 그런데 3개월에 다 맞춥니다. 자, 그러면 다음 3개월 뒤는 어떻게 될까요? 또 맞아야 됩니까? 네. 오미크론이 만일 이 추세대로 나가면 지금부터 한 3개월 뒤에는 오미크론의 세상이 옵니다. 아, 그러면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이 나올지도 모르고 또 오미크론은 워낙 형체가 더 있어야 되니까 그때 되면 부스터를 안 맞으면 다 뚫린다 또 이런 얘기 또 나오겠죠. 네. 3개월 뒤에 또 맞고 분기별로 맞아서 끝이 없는 그런 백신의 행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4번째쯤 되면 그때는 거부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저부터도 사실은 백신을 정말 열심히 맞자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해온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3번 맞았습니다. 네. 과연 4번째는 계속 이렇게 3개월 간격으로 맞을 것인가 또 혹은 3개월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 자신조차도 지금은 사실 좀 회의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3개월로 했을 때 그러면 그 고통들 1, 2차 맞으면서 고통을 안으면서도 억지로 맞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한 번 더 상상하면서 또 맞겠다.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이렇게 촘촘히 백신을 mRNA라는 백신이 들어갔을 때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나쁜 부작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덜한 낮은 층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3개월로 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조금 너무 급한 면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3개월에 권고를 한 거지 4개월에 맞아도 뭐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방역 패스 6개월 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 워낙 이제 말씀들을 잘 들으니까 3개월이면 다 3개월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마 다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보다 접종을 일찍 시작한 해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질병청이 3개월 한 거에 가장 지금 그래도 든든한 후원군이 EU입니다. 유럽연합에서 3개월까지 당겨도 괜찮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불과 며칠 전에.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제가 다 확인은 못 해봤지만 영국과 그리스 정도에서는 지금 3개월째 이제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상당히 상황이 다급하지만 유럽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다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3개월을 가는 것이고요. 아마 EU가 권고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유럽 나라들도 많이 따라갈 텐데 과연 정말 젊은 연령층, 심지어는 어린 연령층에까지 그렇게 당겨서 추가 접종을 권고할 것인지 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독 3차 추가 접종률이 낮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 접종률이 15%에 불과해서요. 정부 차원에서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죠. 60세 이상은 추가 접종 꼭 하셔야 되고요. 네. 이게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이 백신 맞고 죽을 뻔했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맞은 거죠. 예, 네. 온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멍이 들고 이런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 2번은 감수하겠는데 3번째는 감수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이제 서둘러서 계속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잘 가는 방향인데요. 그 부분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포용력 있게 피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그래도 좀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는 조금 더 수능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방역 당국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이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이제 5천만 원 지원을 하는데 네. 그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데까지 가는데 힘이 드는 겁니다. 예, 그 기준이 1, 2, 3, 4, 4-1, 4-5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눠놨는데요. 네. 충분히 인정한 그 워딩에 인정이 뭐 되지 않더라도 주겠다는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 아예 인정이 안 된다고 치부를 해버리면 그분들은 그런 지원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실제로 대상은 지금 한 7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보상을 하는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의 요구가 있고 또 사실 아무도 안 맞아본 백신이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도 이게 맞다 아니라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많은 그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면 재원이 허락하는 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사리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청소년들의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소년들의 1, 2차 접종, 그러니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추가 접종도 가야 할 길이라고 보십니까? 전 추가 접종은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네, 청소년들에 대한. 네. 지금 사실은 청소년의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꼭 맞아야 되느냐. 과연 이 유행을 지금 어른들이 퍼뜨린 유행을 아이들이 이렇게 부작용이나 이런 걸 감수하면서 꼭 맞아야 되느냐. 그런 이견까지 있는 마당이고요. 지금 백신 패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3차 접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외국에서 청소년한테 3차 접종을 허용하는 나라도, 그러니까 권고하는 나라도 양을 줄인다든지 기간을 훨씬 느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청소년 3차 접종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를 보면 63명에서 오늘 75명이 나왔습니다. 12명이 증가가 된 건데 오미크론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수로 작용하리라 예상하십니까? 오미크론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고요. 전파력에 따라서 델타가 한 5개월에 걸쳐서 우리나라 100%를 점유를 했듯이 오미크론도 속도에 따라서 5개월 미만으로 아마 100% 가까이 점유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델타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두 가지 변이가 공존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세계 각지에서 데이터가 점차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교수님? 일단 전파력은 굉장히 셉니다. 네. 확실한 것 같고요. 증상은 지금 경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소위 취약계층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조금 가벼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백신에는 덜 듣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항체를 가지고 오미크론을 섞어봤더니 오미크론을 죽이는 힘이 약한 거죠. 네. 그래서 화이자에서는 3차 접종하면 좋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3차 접종을 강조를 한 이유고 아마도 3차 접종을 하면 항체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항체 자체의 힘은 떨어지지만 워낙 숫자가 많아버리면 그 숫자로 이제 오미크론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3차 접종까지 해야 안전하고 2차 접종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도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그 전파력이 한 3배 정도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7천 명이 그대로 놔두면 오미크론이 100% 같으면 2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중증도가 암만 떨어져도 그중에서 웬만큼 중증도를 갖고 있고 치명률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치명률과 그게 치명률이 낮은 상태라도 여전히 사망자는 늘어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전파력이 워낙 세면 중증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주 정말 의미 있게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만만히 볼 바이러스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코로나19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